마침내 찾아온 해방. 38선 이북엔 소련이, 38선 이남엔 미군이 들어서며 일제의 그림자는 걷히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 정치가들은 내 나라, 내 땅에서 열어갈 희망의 날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에 임시정부를 세우되 신탁 통치할 것을 협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이 소식은 국내 정계의 핵폭풍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인들에게 신탁은 식민지배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곧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그런데 1월 2일 공산주의자들이 신탁 통치 찬성을 뜻하는 모스크바 협정 지지로 갑자기 노선을 바꾸어 버린다.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다. 당시 소련은 38선 이북을 공산화하기 시작했던 상황. 스탈린은 미소 공유에서 통일 임시정부를 세울 때 공산당이 참여해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할 계획이었다. 38선 이남에서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대한 찬반으로 분열 대립하고 있는 동안 평양에서는 소련의 계획대로 일사불란하게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소련은 모스크바 협정에 찬성하는 정당과 단체만 미소공유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참가를 주장했다. 양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무기휴회에 들어갔다. 미군정과 38선 이남의 각 정파는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온건한 중도파, 즉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중도 좌파인 여운형을 내세운 좌우 합작이었다. 하지만 당시 중도파의 세력은 미약했고 좌우 합작은 전국의 주도적 흐름이 되지 못했다. 한편 미국이 중도 세력을 지원하고 우익 진영을 견제하자 이승만과 김구는 미군정에 대립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승만은 먼저 남한에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김구는 반탁운동을 계속하면서 미군정과는 별개의 과도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군정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섰다.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조선공산당은 신전술을 발표하고 총파업 투쟁과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이처럼 북한이 공산주의를 확고히 다져가던 1946년 남한은 여러 정치 세력 간의 투쟁으로 심각한 진통을 겪었다. 1947년 봄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됐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참가할 정당과 사회단체 문제로 미국과 소련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미국은 모스크바 협정을 포기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했다. 유엔은 유엔 감시 아래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소련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했고 결국 유엔은 유엔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 즉 남한에서의 선거를 결정했다. 소련과 남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은 이를 막기 위해 폭력 투쟁도 불사했다. 그들은 미소 양군의 조기 철수와 조선인들에 의한 조선 문제 처리를 주장했지만 이미 북한이 공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한반도 전체 공산화를 노린 제안에
다름없었다.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둘러싸고 남한 우익과 남북한의 좌익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우파의 김구를 포함한 남한의 중도파들이 선거 반대로 돌아섰다. 그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분단이 굳어지리라는 이유에서였다. 1948년 3월 북한은 남한의 선거에 반대하는 전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것을 일방적으로 제의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조국의 분단을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애국 충정에서 북으로 향했다. 하지만 평양에서의 연석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한의 단독 선거를 비난하는 결의로 이어졌다. 협상이라 할 만한 게 없었다. 이 회의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었다. 소련은 회의 일주일 전 진행 내용은 물론 채택할 문헌까지 지령을 통해 지시했던 것이다. 결국 조국의 분단을 막고자 한 충정은 소련과 북한의 계략으로 인해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이 치러졌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 아래 행해진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 95.5%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기록한 50 총선에서는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5월 31일) 제헌국회가 개원하고 이어 7월 17일 대한민국의 이상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월 20일에는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선출됐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독립국가가 마침내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날의 동양의 한 국가부진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 400년을 두고 사람들의 꿈꾸는 희생적으로 투쟁하여 국가가 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게 된다. 약 20일 뒤인 9월 9일 북한에도 정식으로 국가가 수립됐다. 이미 4월에 국호를 제정하고 헌법 초안을 통과시켰던 북한은 분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한의 정부 수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생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나라는 아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였으며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체제를 지향했다. 여러 가지 미비점과 결함을 안고 출발했지만 그 결함을 개선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역사 발전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했던 나라,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이다.